출발할까요? 힘들 내시고 과세 대상이 나와 있는데 366조 양괄호 1번에 과세 대상이 나왔어요. 부동산, 준부동산, 회원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과세 대상 얘는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되는 물건은 15개가 있는데 15개를 갖다 그냥 외우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둘, 다섯, 셋, 다섯. 둘, 다섯, 셋, 다섯. 둘이 뭐냐? 첫째, 토지와 뭐가 될까요? 토지와 건축물이다. 요걸 합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준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준부동산에 대해서는 5개. 차량, 기계장비, 그 다음 선박, 그 다음 항공기, 임목 5개. 우리가 임목이라는 것은 뭐 시험에 중개사 업무에 많이 없으니까 출제가 안 된 지 벌써 20-30년 됐죠. 임목은 서 있는 나무를 얘기하고 벌채된 나무는 취득세랑 관계가 없겠죠. 물론 민법상으로는 등기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등록이 돼야 되고 여러 개를 갖다가 합해야 된다. 그룹별로. 세법은 그냥 과세 대상이더라. 끝. 저 같으면 요거 출제할 때 한번 이렇게 내볼 거예요. 욕 많이 먹을 생각하고. 원목. 여자분들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원목이다 그랬으면은 일단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니까 세금 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많이 틀려요. 원목은 죽은 나무야. 죽은 나무는 취득세랑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옛날에 모의고사 만들 때 이걸 만든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태반이 틀려. 여자분들이 또 원목이다 그러면 뭘 생각을 해? 비싸다는 거. 원목이면 뭐가 많죠? 테이블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내볼고 욕 뒤지게 먹는 거지. 자, 5개다. 그 다음에 3개. 3개는 뭐가 있냐? 권리. 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양식어권은 우리가 재작년에 개정 신설된 건데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이면 제일 나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권리가 부동산에서 과목별로 권리를 많이 배워요. 어떤 것들 배워?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 특허권 굉장히 많아. 권리가 많지만은 이 중에 취득세 과세 대상 권리는 3개뿐이 없어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광어권 이건 뭐예요? 광산 개발한 거. 그 다음에 어권 이건 뭐예요? 고기 잡을 수 있는 거, 양식할 수 있는 거. 요것들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나오면 박스에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다 특허권,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권리는 딱 3가지. 요게 이해가 안 가면은 여러분 요게 생기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 설명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회는 광어만 드세요. 이렇게 설명했어. 근데 작년에는 양식이 새로 나왔어. 그 전까지는 광어도 자연산만 드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게 나온 다음부터는 회는 광어는 양식 광어만 드세요. 이렇게 또 설명이 바꿔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회는 뭐만 드시라고? 양식 광어만 드셔라. 이게 제일로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5개는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그 다음에 요트 회원권. 이것도 최근에 생긴 게 요트 회원권이에요. 그 바로 전에 생긴 게 승마 회원권이고 돈이 보이면은 이렇게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
해서 과세 대상은 15개가 있는데 이 중에 신경 써야 될 건 권리 3개.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준부동산 옆에 끝에 광업권 동그라미, 어권 동그라미, 양식업권 동그라미. 과세 대상은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해서 먼저 디테일하게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일단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가 있다고? 15개가 있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밑줄 취득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어려운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취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의 구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취득이다 그랬으면은 2가지로 나옵니다. 사실상의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다. 예, 사실상의 취득이다 그러면 또 2가지가 있습니다.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나 이전에 소유자가 없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최초의 소유자야. 그걸 원시 취득이라는데 얘는 단어의 뜻만 알면 돼요. 단어의 뜻만 알면 큰 비중은 없습니다. 그럼 단어의 뜻이 뭐가 있느냐? 첫째, 토지다. 원래는 강물이었어요. 원래는 바닷물이었어요. 이걸 메꿔서 토지를 개발을 했다. 그럼 없던 토지를 만든다는 뜻이 매립, 간척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공유 쓰면 매립이라든가 간척을 해서 없던 땅을 만들었으면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그 이전에 없었어.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들었다. 이걸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단어의 뜻만 하면 되는데 토지는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립, 간척의 뜻이 뭐냐? 메꿨다, 없던 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째 뭐가 나와 있느냐 그러면 건축물. 원래는 나대지야, 땅만 있어, 건물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이걸 신축을 했어.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되죠. 그 다음에 3층이었어. 3층인데 한 층을 증축 올렸어. 그럼 4층이 없던 게 생겼죠. 그럼 무슨 취득이 돼? 원시 취득. 해서 건축물은 없던 게 생겼다. 그 다음에 재축이라는 것은 재건축을 얘기하죠.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점유, 시효취득. 자, 시효취득은 뭡니까? 내 땅은 아니야. 일정 기간 내가 점유, 갖고 사용하게 되면 소유권 인정을 해주죠. 그럼 그 시효취득이라는 건 민법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몇 년 이상 점유해야 돼요? 언제 개정됐나? 부동산은 20년이 되겠죠. 나머지는 10년입니다. 세법은 20년, 10년 중요하지 않아. 시효취득이 됐다 그랬으면은 없던 게 생겼다. 요거는 점유라는 말이 나오겠죠. 남의 땅을 점유, 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일정 기간 경과되면 소유권 인정해 주겠죠. 옛날에 강의하다가 수강생이 요거 듣고서 1억 얼마짜리 시어머니가 점유했던 거 소유권 이전 받았다고. 나 오리 사줬어요. 강의 듣고 상담해갖고 갔더니 점유가 된 거예요. 시효취득이. 좋잖아요. 오래전 얘기죠. 근데 요즘은 이게 시효취득 될 만한 게 없어. 이미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관한 것. 요거는 없던 걸 만들었다. 자동차를 만드는 걸 뭐라 그런다? 조립이란 말도 하고,
생산이란 말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공기 조립, 선박은 건조라는 표현을 쓰겠죠. 이렇게 조립, 건조, 제조, 생산, 이 말은 없던 걸 만들어냈다. 없던 걸 만드니까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이 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권리다.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산에 갔다가 광산을 찾았어. 갑이. 그러면 야, 이거 내가 개발했으니까 나만 캘 수 있는 권리를 줘. 내가 만든 거니까, 찾은 거니까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걸 출원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죠. 내가 신기술 개발했다. 그럼 나만 사용할 수 있게 권리를 줘. 이걸 특허 출원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러한 권리들은 내가 개발했으니까 나만 권리 주세요. 이걸 출원에 의한 취득이라고 그러죠. 내가 개발했다는 얘기야. 다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이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단어만 알면은 없던 거 만들었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야. 그런데 세법에서는 원시 취득도 취득세네, 승계 취득도 취득세네, 간주 취득도 취득세네. 다 취득세네. 다시 한번, 원시도 취득세, 승계도 취득세, 간주도 취득세. 취득하면 과세가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요게 포인트죠. 이 중에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요 네 가지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외우지 말아요. 차량. 얘들은 공부 안 해도 돼. 항상 얘가 끌고 다니니까. 차량만 공부하면 돼. 자동차는 취득세 내는 거 알죠? 누가 취득세 내? 그렇죠. 소비자가. 그럼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 기아는 원시 취득은 맞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내 안 내? 안 내요. 만약에 현대나 기아, 쌍용에서 취득세를 낸다 그러면은 자동차 못 만들어. 세금 부담 때문에. 또 차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차량에 대한 것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아. 그러면 어떨 때만 보느냐? 승계 취득일 때만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 해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를 만드는 원시 취득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만드는 회사는 취득세 안 내. 누가 취득세 내? 소비자. 소비자가 뭐야? 승계 취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고 승계 취득만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 오케이? 요것도 또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1월 달에 설명해 드리고 일단 얘만 알아들으면 돼.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어요. 원시 취득도 취득세 냅니다마는 차량은 승계 취득만 과세가 된다. 즉 차량은 소비자가 취득세 부담한다. 소비자를 뭐라고 그런다? 승계 취득자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 안 나온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자주 출제는 안 됩니다마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남의 걸 승계한 거죠. 그럼 돈 주고 가져오면은 뭐라고 그러죠? 유상승계. 공짜로 가져오면은 뭐라고 그러죠? 무상승계. 유상승계다 그랬으면 돈 주고 사온 거야. 돈 주고 사왔다 그랬으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매수가 있죠. 단어. 매수가 뭐야? 돈 주고 사왔다 이거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교환. 얘랑 친해져야 돼요. 교환. 교환은 기브 앤 테이크야.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면 이걸 주고 이걸 받은 거야. 그러면 나가는 것은 교환하면은 세금 2번 내요. 나가는 것은 양도소득세 내고 들어오는 건 뭘 내야 돼요? 취득세 내는 거죠. 대가를 주고 받은 거니까 유상이 되는 거죠. 교환 이해가요? 이거 앞으로 세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교환은 무조건 주고받은 거야. 그럼 세금 2가지 내요. 나가는 건 양도소득세, 들어오는 건 취득세를 낸다. 요거는 물물교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째,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있어요. 현물출자다.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S전자에다 투자했어. 파는 게 아니야. 팔기도 한 거지만 투자했어. 투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현물출자야. 돈으로 투자하면 금전출자, 물건으로 투자하면 현물출자. 그럼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나갔으니까 양도로 보는 거고, S전자 입장에는 소유권 들어오겠죠. 들어오니까 취득세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3가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2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따라서 매수, 사는 사람은 취득세, 매도, 파는 사람은 양도, 교환은 나가는 건 양도, 들어오는 건 취득.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개인 명의가 이전이 되니까 개인은 양도, 나가면 양도야. 법인은 들어왔으니까 취득이 되죠. 요 3가지는 받는 사람이니까 오늘 취득세 배우는 거고, 나가는 사람 입장이 또 나와. 어디에서? 양도소득세에서. 그래서 3가지는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나온다 등등등등이 있어요. 3가지만. 특히 교환은 신경 쓰세요. 그 다음에 무상은 공짜로 가져왔어. 남의 거 공짜로 가져왔다는 건 상속과 증여가 있죠. 아까 얘기했죠. 상속받으면 세금 몇 번 내? 2번.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내. 상속세는 누가 내? 받는 사람. 그러니까 취득세 내는 거지. 해서 남의 거를 돈 주고 가져왔다. 유상. 공짜로 가져왔다. 무상. 그럼 유상도 취득세 내고 무상도 취득세 낸다고 그랬죠. 상속받으면 무상인데 무상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원시 취득도 과세, 승계 취득도 과세가 된다는 것.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원시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나 승계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려요. 다 과세. 취득하면 취득세 낸다는 얘기죠. 끝. 그럼 여기에서는 이 단어의 뜻만 알면 되고 얘만 신경 쓰면 돼요. 다른 건 큰 의미 없어. 다만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건 토지의 원시 취득.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어의 힌트가 나오잖아. 매립이 뭐야? 메꿨어 흙으로.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 된다. 용어 자체를 알아두시는데 이 용어는요 민법에서 여러분 배웠나요? 이제 배울 거예요. 민법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세법은 큰 의미가 없어. 그냥 취득이면 다 취득세 낸다. 끝.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친해져야 돼. 얘가 포인트입니다. 나올 때도 됐죠. 간주 취득은 뭐냐?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가 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 취득은 지금 샀어. 언제 사요? 지금. 간주 취득은 언제 산 거예요? 옛날에 산 거야. 옛날에 샀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가 됐대. 그럼 가액이 증가가 됐으면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간주취득이야. 이걸 쉽게 구별하려면 사실상의 취득은 지금 샀어. 지금 만들었어. 지금 샀어. 간주취득은 언제 샀다? 옛날에 샀어. 옛날에 샀는데 이런 사건으로 가액이 증가가 되면 증가한 것만큼 취득으로 본다 이거야. 그럼 재밌는 거는 그냥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땅값은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연적으로 올라간 건 취득세 안 내. 요번에 여러분들 집값 많이 올랐죠? 여기도 많이 올랐는데 마침 저기서 실무세법 강의 듣는 분이 여기 오셨다 이사 간 거래나 여기 살고 계시대나 집값 많이 올랐다고 자랑하시더라고. 거기서 남양주 얘기 나오길래 굉장히 왠지 반갑더라고. 처음 온 지역이지만. 그래서 자연적으로 올라간 거는 취득세 안 내요. 그 요번에 집값이 막 올라갔다. 2억 올라갔다. 3억 올라갔다. 취득세 안 냅니다. 그건 간주 취득이 아니야. 자연적으로 올라간 건. 그럼 뭐냐? 4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될 때만 취득세를 내는 거야. 만약에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집값 올라봐야 서서히 올랐잖아요. 요즘같이 집값이 급등하면은 이것도 취득세 내면 취득세 내랴 재산세 내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4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될 때, 그러니까 4가지가 중요한 거죠. 첫째는 뭐가 있느냐? 첫째는 요겁니다. 건축물을 개수, 대수선. 건축물을 개수가 뭐예요? 개보수, 뜯어 고친 거야. 뜯어 고쳤으면은 대수선, 리모델링 크게 했어. 그러면 크게 뜯어 고쳤으니까 가액도 많이 올라가겠죠. 올라간 것만큼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대수선, 리모델링해서 가격이 올라갔으면 이것도 취득세 내냐? 내야죠. 취득세를 낸다는 건 뭐예요? 정부가 내 재산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아까 얘기했죠? 취득가액은 부풀리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러니까 잽싸게 돈 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아까 설명 들어갔던 거 아니죠? 이거는 차량, 기계, 선박, 요거의 종류 변경. 항공기는 없어요. 3가지 종류 변경. 그럼 요건 좀 예가 유치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차를 갖고 있어. 승용차, 소나타, 중고차 500만 원이. 근데 갑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 택시 기사예요. 일정 기간 안전운행을 하니까 사고 무사고니까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았어요. 그럼 개인 택시 차를 하나 새 거 살라는데 이게 아직 싱싱해. 정들었어. 그럼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불을 붙였어. 그럼 뭐로 바뀌었어요? 영업용으로 바뀌었죠. 좀 이해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해가 빨라서 자가용이 했다가 개인 택시로 영업용으로 종류를 바꿨다. 그럼 자가용이면 500만 원인데 개인 택시 면허로 바꾸면 1억 정도 간다는 얘기죠. 그죠? 면허값이 크니까. 이럴 경우에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가 되면 증가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죠. 종류 변경 이해가요? 노.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토지의 지목 변경. 그 전에 농지를 샀어요. 1억짜리. 택지로 개발이 되며 20억이 됐다. 지목 변경했죠?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간주한다고 배웠잖아. 지목 변경. 그 다음에 4번째, 과점주주야. 과점주주야 원래. 근데 이번에 주식을 취득을 했어. 그럼 주식이 증가가 되겠죠.
증가가 되면은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네 가지에 관한 것, 네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 내라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보면 돼. 얘와 얘도 중요하지만 가액 증가가 따라다녀야 돼. 이런 사건인데 가액이 변화가 없다. 가액이 증가가 돼야지만 취득이야. 가액이 변동이 없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야.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근데 재밌는 거는 간주 취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 시험에. 근데 얘가 간주 취득이다 하는 것은 외우지 않아도 돼. 왜 그러냐 하면은 단어에 힌트가 나와. 개수, 개보수 뜯어 고쳤어. 대수선 크게 뜯어 고쳤어. 그럼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뜯어 고쳤다. 고쳤으면은 좋게 고쳐, 나쁘게 고쳐. 좋게 고치지 나쁘게 고치는 건 없어요. 좋게 고치니까 가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종류 변경, 지목 변경, 변경을 했어. 얘가 뜻이 뭔지 몰라도 돼. 변경을 했어. 변경이 뭐야? 변경이 바꾸는 거.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도 했는데 변경은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건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그 좋게 바꾸니까 가액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또 이거는 힌트가 나와. 과점주주가 뭔지 몰랐어. 주식을 취득했대. 그럼 주식이 증가돼, 감소돼?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증가되면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잖아. 말 이해 가시나? 그래서 간주 취득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다는 건 꼭 알아두세요.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취득세에서 나옵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는데 사실상의 취득은 언제 산 거야? 이걸 그렇게 알아야 돼. 그걸 알고 출발하면 쉬워. 사실상 취득은 그 전에가 아니라 지금 산 거야, 지금. 덥다. 지금 만들었고 지금 상속받았고 지금 교환한 거고. 근데 간주 취득은 언제 산 거야? 옛날에 산 거야. 옛날에 사서 취득세 냈어. 근데 이번에 가액이 증가돼서 증가된 걸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지. 말뜻 이해 가셔? 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제 샀느냐 이걸 구별 먼저 해야 돼. 1년 내내 설명할게. 사실상의 취득 언제 샀어요? 지금 산 거고. 간주 취득은 언제 샀어요? 옛날에 살 때 취득세 냈어 안 냈어? 냈어요. 옛날에 싼 가격으로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냈어. 오늘 가액이 증가됐어. 그럼 증가된 것만큼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번 내는 거야. 취득세 두 번 내는 거야. 두 번 내니까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야.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니까. 항상 취득가액은 합법적으로 늘리는 게 좋다는 얘기죠. 끝. 이게 바로 취득의 개념이 되겠죠. 이 중에서 얘들이야 용어만 알면 되는 거고 얘를 신경 쓰면 됩니다. 간주 취득.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 366쪽 나와 있는 것 보죠. 자, 양괄호 2번 취득의 개념이다 그러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여러 개가 나왔는데 다 이 사실상의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한 줄로 나열만 거야. 밑줄만 쳐볼까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원시 취득, 괄호 건너뛰고 밑에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이건 뭐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죠? 승계 취득은 유상 승계가 있고 뭐가 있다? 무상 승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상, 무상, 모든 취득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동그라미.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떨 때만 취득으로 본다? 승계 취득에 한해서. 여기 써 있잖아요. 요거. 얘들 중에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어떨 때만 취득으로 본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요 내용이죠.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치세요. 간주 취득. 자, 읽어볼게요. 형식상 취득은 없으나 일정 행위로 가액 밑줄, 가액이 증가한 경우. 꼭 가액 증가가 돼야 돼요. 증가가 돼야 취득입니다. 감소되면 양도고. 자,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본다. 그럼 네 가지 사건이 있죠. 기억, 토지의 지목 변경, 니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개수 옆에 괄호 열고 대수선 괄호 닫고 이래도 됩니다. 개수하고 대수선. 여보세요. 지금 뭐 어디 극장 들어오시는 거예요? 항상 바쁘셔갖고 계약서 또 쓰고 오셨나 모르겠다. 친하게 지내요 저랑? 들은 척도 안 해? 에? 아, 부동산 아니셔? 부동산 아니면 어때요? 돈만 잘 벌면 되지. 여러분도 이제 1년만 고생하시면 사업자 되면은 여러분이 벌어서 여러분이 원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학원 나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깥 분 거 돈 받아서 쓸래니까 미안도 하고 할 때마다 메시지가 그쪽으로 뜨니까 미안하니까 못 쓰겠고 그게 또 스트레스가 있대요. 저작도 좋은데. 그래서 내가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한번 쓰고 싶다. 이런 단순하다고 그럴까? 그 착한 마음 또 이상하지만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써보겠다. 또 그럼 또 나중엔 또 못 써요. 아끼느라고. 사장님들 다 되시는 거니까. 남자 사장님들은 좀 큰 걸 보셔가지고 한 방짜리 노리는 것도 괜찮죠. 그죠? 좋습니다. 나중에도 각 지역별로 보면 남양주도 괜찮잖아요. 경춘선이 잘 뚫려갖고 그죠? 옛날에 기차 타고 다니다가 지금 전철도 가니까 여기서 춘천까지 얼마 안 걸리죠? 언제 한번 춘천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강의 나가면서 항상 그랬거든요. 지역별로 강의 나갈 때 동기부여가 있어. 그 지역의 특산물 먹자. 남들은 돈 주고 돈 쓰면서 다니는데 나는 벌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네 유명한 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갈 수가 있나? 그죠? 점심 때 또 뭐 작업하고 하다 보면은 하루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 낙으로 하는데 여기는 음식 맛있는 게 뭐 있죠? 없어요. 알았어요. 짜장면 먹을게요. 자, 박스에 보면은 곧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그 중에 선박이 먼저 나왔습니다만은 차량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 다음에 리을, 과점주주의 취득 이렇게 나왔죠. 취득 앞에 주식자를 쓰면 좋겠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럼 주식이 증가되죠. 네 가지 사항의 공통사항은 항상 이런 사건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죠? 가액이 증가되는 게 꼭 같이 나와야 돼. 증가가 돼야 취득이야. 증가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취득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박스, 개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박스에 대한 내용은 세법에서 큰 의미 없어요. 그냥 개수나 대수선은 취득으로 간주한다. 간주 취득의 하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끝. 그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 4번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 취득의 증여, 의제. 의제라는 말은 세법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옆에 써놔요. 의제는 다른 말로 간주라는 말을 씁니다. 간주라는 말을 써요. 자, 요거는 거기는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의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원칙은 증여로 본다. 끝.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은 항상 매매로 보지 않아요. 원칙은 뭐가 된다? 증여. 직계 가족끼리는 돈거래 안 한다고 보는 거야. 근데 세법상으로 입증이 됐어. 즉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인데 대가를 준 게 입증이 됐다. 또는 증명이 됐다. 그럼 남남처럼 매매로 봅니다. 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은 아무 말이 없으면 뭘로 본다? 증여로 봐요. 그런데 대가를 지급한 게 입증이 됐다. 그럼 매매로 봅니다. 그럼 유상 취득. 그러니까 원칙은 무상으로 봅니다만은 입증이나 증명이 되면은 유상으로 본다는 것. 그러면 거기 나왔습니다. 자, 첫째 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동그라미 뭘로 본다고 그랬죠? 증여.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그라미 유상으로 본다. 그럼 밑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입증이 됐다는 얘기야. 어떻게 입증이 되나 볼까요? 기억, 동그라미, 공매. 그 앞에다 하나 또 써놓을까요? 경매. 같습니다. 경매나 공매가 돼서 이거예요. 아버지의 상가 건물이 있는데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게 경매 나왔어. 경매 나와서 아들이 10억에 낙찰받았어. 그러면 10억을 입금시켜야 소유권 넘어오겠죠. 그럼 경매 공매가 됐다는 것은 내가 대금을 입금해야 소유권 인정이 되는 거지. 이해가요? 따라서 경매 공매로 낙찰받았다는 건 내가 대금을 지급한 게 입증돼야 안 돼요? 입증되죠. 경매 기관에 의해서 내가 입금시켜야 돈을 줘야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매 공매가 나왔다 그러면 가족끼리도 무조건 유상매매로 보는 거예요. 돈을 준 게 입증이 되니까. 그 다음에 니은 밑줄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됐어. 이거랑 같은 경우야. 아버지가 사업하다 파산 선고 받았어. 법원에 파산 선고 받아서 나온 걸 아들이 샀어. 그럼 법원에 돈을 입금시켜야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럼 대가 준 게 입증돼야 안 돼? 된다는 얘기지. 대가를 준 게 법원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그 다음에 디귿 교환 동그라미.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이거죠. 아버지의 상가 건물과 아들의 아파트하고 서로 교환했어. 그럼 이건 등기 이전이 필요한 거죠. 이걸 주고 이걸 받았죠. 준 사실이 입증돼야 안 돼요? 되잖아. 이전 등기 해줬으니까. 이해가나? 그래서 교환, 다시 얘기할게요. 세법에서 교환, 경매, 공매가 나오면 항상 매매로 본다.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필요 없어. 요건 다 주고받은 게 확실히 입증이 되니까 매매로 봐. 따라서 유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을,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 증명 동그라미. 첫째는 뭐냐? 취득자가 이거예요. 아버지 거가 있는데 아들이 이걸 산대. 사는데 아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이 많어. 또 계좌이체로 입금시켜줬어. 그럼 대가 지급이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아파트를 갖다가 있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상가를 샀어.
그리고 계좌이체 해줬어. 그럼 이거야. 취득자가 소득이 증명이 되거나 취득자 재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거나 공통점이 계좌이체 했겠죠. 계좌이체로 증명이 되면은 우리가 유상으로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수증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당연히 이건 소득증빙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기타 취득자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됐다. 리을이 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됐어. 여기서 말하는 입증은 뭐냐? 소득이 있어. 아니면 다른 재산 팔아서 돈을 마련했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증명이란 말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계좌이체. 이걸 우리가 금융증명서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실무에서도 많이 써요. 입증받으려면 무조건 계좌이체가 최고입니다. 앞으로 가족끼리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계좌이체가 최고예요. 그거면 사실이 입증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공매, 경매, 교환처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가족끼리도 매매로 본다.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밑줄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다 그랬으면은 얘도 이제 시험에 단골 메뉴인데 부담부 증여의 뜻을 하나 볼게요. 여기 봐요. 이것도 실무에서 강남에서 많이 몇 년 전에 쓰던 거예요. 지금도 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10억짜리가 있어. 이걸 아들한테 증여해 주고 싶어. 그런데 증여세 부담이 커. 그러면 일부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야, 은행아, 나 7억만 빌려줘라. 그림 요거 이해 가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도 그렇고 교육용도 그렇고. 그런 다음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내 상가 건물 너 줄게. 공짜로 줄게. 이게 증여죠. 대신에 증여세 부담이 크니까 조건이 있다. 아버지 은행빚이 7억이 있는데 네가 떠안어라. 네가 앞으로 갚아라. 그럼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부로 줬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빚을 부담한다는 조건부로 줬다. 먼저 부담부 증여 뜻 이해 갑니까? 그러면은 쌍방이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이게 포인트야. 그럼 아버지의 상가를 소유권 이전해 줬죠. 그 대신에 아버지는 은행빚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아들이 떠안았으니까. 그럼 아버지는 7억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야.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7억 신고해야 돼. 이상합니다. 10억짜리 줬으니까 3억은 공짜로 줬으니까 증여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증여세는 주는 사람은 부담 안 가죠.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고 그랬잖아. 값은 끝.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또 하나, 받는 사람 아들 입장에서는 7억은 어떻게 된다? 7억은 갚아야 되겠죠. 그럼 요거 7억 주고 산 거야. 따라서 7억 채무 상당액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봅니다. 돈 주고 산 거야. 그럼 7억은 얘가 갚을 거니까. 그럼 나머지 3억 채무를 제외한 것은 공짜로 받았어. 뭐가 된다? 무상이 된다는 얘기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상, 무상으로 나눈다. 주는 사람은 유상만 있다. 다시 말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죠. 끝, 끝, 끝. 시험에는 얘도 나온 적이 있고 얘도 나온 적이 있어요. 같이 나온 적도 있고. 이게 부담부 증여의 끝이야. 근데 오늘은
받는 사람 입장을 배우죠. 왜? 취득세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주는 사람 입장을 배워요. 그래서 부담부증여는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오늘은 얘를 배우는 거야. 그럼 재밌는 거는요, 항상 부담부증여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럼 뒤에는 뭐냐?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뭐냐? 채무 상당액이 나오느냐, 채무 제외냐. 항상 이렇게 나와. 이게 답이야. 이것만 알면 무조건 맞아. 채무는 유상으로 보는 거고 채무 제외는 무상이 되는 거야.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요거예요. 부담부 증여가 꼭 나와. 그럼 뒤에 얘 아니면 얘가 나오는데 시험에 얘가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나온다? 부담부 증여 채무 상당액은 유상이다. 그럼 맞는 거고 무상이다. 그럼 틀린 거고.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예요. 이게 더 이상 이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기출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건 틀이 정해져 있어. 이걸 벗어날 수 없어. 항상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얘가 뒤에 나오는 경우 별로 없어. 앞에 항상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담부 증여가 나왔을 때 채무는 유상이고 제외는 무상이 된다. 끝. 이게 답이야. 그럼 교재 나와 있는 거 볼까요? 동그라미 5번. 자, 첫째 동그라미 치세요. 첫째 줄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나왔으면 뒤에 밑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동그라미 유상으로 본다. 채무액이죠. 그 다음에 다만부터 다만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똑같아.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면은 입증이 됐으면 뭐가 된다? 무상. 유상. 입증이 안 됐으면 무상. 아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 거래 배웠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도 똑같은 거야. 입증이 되면 유상, 입증이 안 되면 무상이 된다는 것. 정리 한번 할게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나오면은 입증, 증명이 됐으면은 무조건 유상이 되는 거고, 입증이란 말이 없다. 그러면 무상이 되는 거다. 부담부 증여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다. 그러면 채무 상당이냐 제외냐. 채무면은 빚을 떠안았으니까 뭐가 된다? 유상. 갚아야 되니까. 제외한 것은 공짜니까 무상이 되죠. 오늘은 받는 사람 입장만 보시면 돼. 해서 부담부 증여인데 채무 상당이다. 그럼 내가 이거 빚 갚아야 되는구나. 그럼 유상이 되는 거고. 제외가 되면은 요건 공짜로 받았구나. 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리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나왔을 때는 입증, 증명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입증이 되면은 유상, 입증이 안 되면 무상이 됩니다. 그럼 실무에서 다르죠. 이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무 얘기 잠깐 해드릴까?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돈이 필요 없는데도 차입을 해. 그래야 증여로 안 보니까 증여세가 적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인사 올 때마다, 이거 실무용 교육용이 이러면 안 되고, 아들이 인사 올 일주일에 한 번씩 와라. 그럼 500만 원, 1000만 원 용돈 주는 거야. 그럼 돈 주니까는 효도 잘할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과표 안 잡힐 수가 있으니까 현찰로 주면. 자, 이걸로 빚 갚어. 조금씩. 빚 갚어. 그 증여세 낼 거 있으면 요거 보태서 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촬영하는 중이죠.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훈남 마무리. 그리고 증여할 때는요,
10년 동안에 증여한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셔야 돼. 그럴수록 증여가 유리해져요. 10년 거를 증여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지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준 건 증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증여를 조금씩 해서 아버지가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해 계시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죠. 출처가 나와야 되니까. 한 번에 많이 줄 때 어느 쪽에서든 출처가 나오니까 숙일 수 있다, 세탁할 수 있다, 그럼 괜찮은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증여를 할 때 되면 조금씩 나눠주는 게 제일 좋죠. 만약에 한꺼번에 목돈을 줬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인가 돌아가셨어. 이것도 뭐가 돼요? 증여, 상속 다 포함돼서 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폭탄이 돼. 10년간 10년 동안만 그 증여재산 공제를 해줘요. 합산을 해서 뭐 5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비과세 해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 돼. 10년 적고. 에? 5년 사셨다 돌아가셨어? 돈 받았어요? 재산 많이 받았어요? 5년이고 지금 저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로 당해본 실무예요. 그러니까 10년간 지났다가 돌아가시면은 절세 혜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게. 근데 왜 슬퍼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치? 뭐 돈을 뭐 세금이 많아서 실망한 게 아니고, 아니. 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본인이 한번 당해본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겪어보면은 그 세금에 대한 상식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갈 것은 많죠. 근데 아버지가 좀 건강하셔야 된다는 거, 아버지가. 그래야 있는 재산 조금씩 세금을 절세하면서 자식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연세가 있어 일찍 젊으실 때부터 주는 게 좋죠. 그래. 당연히 좋죠. 근데 이런 것도 괜찮죠. 앞으로 집값이나 계속 상승이 되는 지역에 있다. 그랬으면 이게 쌀 때 빚 끌어안고 사는 게 낫죠. 그럼 지금은 싼 값에 증여세를 내지만 이게 계속 가격이 급상승하면은 나중엔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지금 부동산줘도 좋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좋고. 그래야 자식이 갖고 있을 때는 증여세 조금 냈지만 갖고 있으면서 계속 급등되니까는 자식의 그 재산이 상승 효과가 있죠. 이것도 절세 방법이에요. 지금 많이 일어난 게 강남이라든가 많이 했던 게 이 증여잖아요. 재건축 부담금 생기죠. 네. 안 되죠. 근데 증여가 되는 거죠. 네. 자식의 소득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도 이걸 돈으로 해결하겠다. 그럼 해결하면 돼. 지금 얘기하잖아요. 초등학생애가 집이 세 채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내가 세금을 부담할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근데 돈이 좀 조금 있는 분들은 세금을 갖다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이럴 경우에는 자식의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세금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상황에 따라. 어떨 때가 매매로 하는 게 좋고, 어떨 때가 증여하는 게 좋고, 어떨 때 부담부 증여가 좋고, 어떨 때는 끝까지 갖고 가겠다, 상속이 좋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상하는 얘기지만 세법은 원칙이 있다 없다? 사전 작업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힘드실 때 실무 얘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쏠쏠합니다. 세금의 그 이런저런 사례들 나온 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기서 실무세법 하는 건 교재가 있습니다만은 교재 말고 일부 하면서 사례들 설명해 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럼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처럼 경험 있는 분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내 살을 붙여서 얘기하고, 그럼 뭐 1시간 후딱 지나가죠. 근데 여러분 아직 교육용이니까 절대로 세금을 탈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 하겠습니다. 법대로 해야죠. 자, 그 다음에 367쪽에 비과세 나와 있습니다. 이 비과세는 다음 시간에 할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지금까지 오늘 굉장히 취득세는 뭐 한 장 반 정도 배웠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 배웠습니다. 자, 한번 오늘 한 거 취득세만 간단히 정리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가 있죠? 15개가 있더라.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양식, 광어, 권리 3가지. 취득세 부담하는 것, 광어권, 어권, 양식, 어권 꼭 신경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의 개념,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더라. 간주 취득이 있더라. 사실상의 취득은 언제 산 거야? 지금 산 거고, 간주 취득은 언제 샀죠? 옛날에 취득세 냈는데 이번에 가액이 증가돼서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무슨 취득이라 한다? 간주 취득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세법에서는 간주라는 말과 의제라는 말은 같이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주 취득이라는 용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의제 취득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요거 보고 당황하지 마세요. 같은 의미라는 것. 간주 취득이다 4가지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됐을 때,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지문 자체에 힌트가 나온다고 그랬죠.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납세 의무자죠? 조합원. 수입이라는 말이 있으면 수입하는 자. 상속이란 말이 나오면 상속인 각자가 된다는 것. 변경이 나왔다.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이 나왔다. 그러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겠죠. 간주 취득. 그 다음 부대 설비, 조작 설비가 나왔다 그러면 부대 시설이죠. 이건 딴 사람이 가설 설치했다 하더라도 누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 기출문제 형태를 설명해 드릴 때도 항상 문제에 힌트가 주어진다는 것,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거 배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한 것 마무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려운 거 마무리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